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입니다. 네,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 그거 맞죠? 맞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꽤 큰 계획인데요. 한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유학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지금 유학생 수가 한 16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거의 2배인 3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목표가 상당히 높죠. 왜 이런 목표를 세웠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역시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렇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학령 인구가 계속 줄면서 특히 지방 대학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도 있고요. 네, 그 점도 무시할 수 없죠. 더해서 대학들의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 이걸 좀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계획의 핵심 전략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유학생 유치 관문의 혁신적 확장이래요. 그러니까 유학 오는 길을 좀 더 넓히겠다, 이런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보니까 유학 비자 받을 때 필요한 재정 능력 증명 기준 있잖아요. 그걸 좀 완화하고 수도권은 2천만 원, 지방은 1,600만 원. 여기서 좀 낮추는 거죠. 아, 그 기준이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죠. 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도 꼭 토픽, TOPIK 시험 성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세종학당 이수한 걸로도 인정해주고요. 오, 그건 상당히 유연해진 거네요. 네. 대학 입학 때 서류도 좀 간소화하고 그리고 해외 인재 특화용 교육 국제화 특구라는 것도 새로 만든다는데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교육 국제화 특구요? 그건 좀 새로운 개념인데요. 그렇죠. 이게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소식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요. 단순히 문턱만 낮추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이죠? 동시에 그 교육의 질 관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개편해서요. 네네. 대학들 평가는 좀 부담을 줄여주되 졸업 요건 같은 건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컨설팅은 더 강화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무작정 문만 여는 게 아니라 관리는 하겠다. 그렇죠. 뭐랄까 규제는 좀 풀어서 유학생들이 쉽게 오도록 하면서도 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운영하면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균형.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입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무래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좀 완화하고 또 예를 들어 조선업이나 뿌리산업 아니면 K뷰티 같은 지역 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랑 좀 연결시키려는 목표 같아요. 네, 지역사업과의 연계? 그래서 지자체랑 대학, 기업이 같이 TF도 만들고 지역별로 한국어 센터도 운영하고 그리고 유학생들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시간도 늘려준대요. 현장 실습은 주 40시간, 아르바이트는 주 30시간까지 학사 기준이고요. 와, 그건 꽤 파격적인데요. 생활비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지방 소멸 위기 있잖아요. 여기에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진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한테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학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일손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지역 기업들한테는 정말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일석이조네요. 네. 자료를 보니까 유학생 한 명이 1년에 가져오는 경제 효과가 대략 한 1,61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와, 1,600만 원이요? 꽤 크네요. 네. 더 크게 보면 이건 단순히 경제 효과를 넘어서서 그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국가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데려오는 걸 넘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지원책이 꼭 필요할 겁니다. 정착 지원.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첨단 신산업 선도인재 전략적 유치. 아, 이건 또 다른 축이네요. 네, 반도체나 디지털 같은 이런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 특히 이공제 석박사급 우수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딱 타겟을 정한 거군요. 그래서 정부 초청 장학금 GKS라고 하죠. 여기서 이공계 비중을 45%까지 늘리고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하는 브레인풀 사업 같은 것도 강화하고요. 영어 강의 트랙도 늘린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랄까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좀 승부수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한국의 미래력 경력이 결국 이 첨단 산업 인재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미국 노벨상 수상자 중에 이민자 비율이 높다거나 유니콘 기업 창업자 중에 유학생 출신이 많다거나 하는 사례들 보면 해외 우수 인재가 국가 연구 역량이나 혁신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과학 기술 인재들에게 영주권이나 귀화 자격을 주는 절차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기존에 6년 걸리던 걸 3년으로 단축시킨다는 건데 이건 정말 이공계 고급 인력들을 한국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6년에서 3년이면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내 연구 환경 자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또 기존 국내 인력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시너지. 그것도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는요. 유학생 수를 30만 명까지 대폭 늘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첨단 산업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제는 좀 혁신하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네, 핵심은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마 한국의 대학 교육 모습이나 또 지역사회의 풍경, 그리고 첨단 산업의 지형까지도 꽤 많이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의 과정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 기회도 있겠지만 또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계획들을 보면 인재를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즉 유치에 상당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든 수를 늘리려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회로 들어오게 될 다양하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을 단지 비자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또 일터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품고 함께 갈 것인가, 그러니까 유지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유치를 넘어서 유지와 통합. 네, 어쩌면 이 30만 명이라는 목표 숫자를 달성하는 것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